오늘은 정말 중요하고 유용한 주제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알아두면 언젠가는 도움이 되는 그런 법상식 그딴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에 종사 중인 임차인들 여러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뜸 안 들이고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불황, 임대료 당장 낮추는 방법입니다. 이변변의 모르는 게 죄, 제4화 시작하겠습니다. 결국 코로나가 문제입니다. 업종에 따라서 차이가 크긴 하지만 크든 작든 모든 자영업자, 저도 그래요.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고 있어요. 매출은 반의 반토막이 났는데 고정비용은 계속 들어가면서 장사를 할수록 오히려 손해보는 분들도 있어요. 제일 먼저 알바나 인력을 줄이고 직접 사장님들이 일해서 인건비는 어떻게 낮출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휴업수당 지원도 해주고요. 참, 직원들 유급휴직 시킨 분들, 그분들은 꼭 자신들이 지원 대상인지 알아보세요. 어쨌든 제일 부담되는 거는 무조건 나가는 월세 아닐까요? 임대차와 월세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계약이라서 정부가 개입할 수도 없어요. 대신에 우리에게는 법이 있습니다. 모르는 게 죄, 아는 게 힘. 아시죠?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는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임대차의 규모가 커서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628조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결국 어떤 상가임대차든 다 적용이 됩니다. 내용은 말 그대로예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현재 차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단 증액은 일정 비율을 넘길 수 없고 1년에 한 번밖에 못해요. 대신 감액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경우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바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할까요?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해서 4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우리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계약 당시 기초가 됐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됐을 것.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코로나 때문에 세상에 없었죠. 사실 전 지금도 잘 안 믿기는데요. 어쨌든 사정이 현저하게 바뀐 거 맞죠? 통과. 두 번째, 사정 변경을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않았고 예견할 수 없었을 것. 코로나 예견이라니요. 누가 예견했겠어요? 만약 제가 이걸 예견했으면 전재산 팔아서 파생상품에 올인해가지고 떼돈을 벌었겠죠. 통과. 세 번째, 사정 변경이 당사자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했을 것. 혹시 코로나 여러분 책임인가요? 제 책임은 아니에요. 통과. 네 번째, 당초의 계약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상 현저히 부당할 것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인데요. 신익칙상 현저히 부당하다는 말은 한마디로 지금 상황에서 월세를 그대로 내는 거는 상식적으로 너무 가혹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각자 사정마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매출이 이전 대비 몇 프로나 빠졌는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20-30% 빠진 걸로는 안 되고요. 최소한 반토막은 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반의 반토막 난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엄청 간단해요. 차임 감액 청구권은 형성권이에요. 법률 용어라서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한마디로 형성권은 상대방에게 말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소송을 걸거나 신청을 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그냥 임차인이 차임 감액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라는 얘기만 임대인한테 하면 돼요. 그럼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한마디로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30% 이하로 떨어져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다음 달부터 월세를 30% 깎겠습니다. 라고 임대인한테 말하면 끝이에요.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나중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용 증명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예 내용 증명 쓰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진짜 친절하다. 자, 일단 내용 증명이라고 제목 쓰시고요. 발신자의 여러분 이름과 주소, 연락처 쓰시고 수신자의 임대인 이름과 주소와 연락처 쓰시면 됩니다. 제목은 차임 감액의 청구라고 하시고요. 1번,
발신인은 귀하와 언제 어느 가게 주소에 대해서 임대차 기간 얼마로, 보증금 얼마, 월차임 얼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2번, 하지만 최근 창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원래 월 평균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왔는데 최근 얼마로 떨어졌다. 특히 내가 운영하는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이런 이유로 더욱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사유 알아서 쓰시고요. 3번, 구체적으로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평균 얼마 정도 나오는 게 정상 매출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한 이후에 몇 월부터는 얼마, 몇 월은 얼마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몇 프로로 급감했다. 참고자료 첨부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4번, 이에 발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이 언제 해결될지도 가늠도 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기존의 월차임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본 내용 증명을 통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및 민법 제628조가 규정하고 있는 차임 감액 청구권을 행사하겠다. 5번, 이에 발신인은 본 내용 증명이 도달한 다음 달부터 차임을 기존의 얼마에서 얼마로 감액하고자 하오니 부디 양해 바란다. 몇 월 며칠 발신인 임차인 땡땡땡 인 지장 찍거나 사인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사실 끝나고 나서야 최종적으로 법원이 얼마 정도 매출이 떨어지면 어느 정도까지 감액해도 된다. 판결을 내려줄 겁니다. 그때까지는 숫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에요. 그래도 전 전문가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일단 제시해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20-30% 매출 깎인 거로는 청구 자체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코로나 아니어도 여러 가지 변수로 매출 깎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50% 이상, 즉 매출이 반토막 이상 났다면, 그리고 이게 코로나 때문인 것이 명백하다면 전 일단 최소한 10%는 인정될 것 같아요. 아니면 최대한 저는 30%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진짜 매출이 10분의 1로 줄었다. 아니면 아예 문을 닫았다. 문을 닫고 월세만 낸다. 실제로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라면 50% 감액 청구할 것 같아요. 일단 최대한 유리하게 지르고 보는 거죠. 내용 증명으로 나는 다음 달부터 얼마만 내겠다 하신 뒤에는 실제로 다음 달부터 그 돈만 입금하세요. 임대인이 이걸 받아들이면, 착한 임대인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그때 다시 올리면 돼요. 임차인 입장에선 제일 좋은 시나리오죠. 하지만 임대인이 납득을 못하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임차인 입장에서 이 감액 청구를 해서 손해볼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라는 거죠. 5,000원 들여서 내용 증명 하나 보내면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저는 10%는 인정될 거라고 봐요. 특히 사업을 접고 나가느니 감액을 해주는 게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익일 수도 있어요. 비워놓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나아가 어떻게든 문 닫지 않고 자영업자들이 생존하고 버텨야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있는 타격도 줄일 수 있죠. 지금 월세 때문에 너무나 힘든 임차인분들 과감하게 차임 감액 청구 하십시오. 근데 제가 이 제도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좋은 거면 왜 주위에 아무도 안 해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이 코로나 사태 자체가 전대미문이에요. 우리 역사 공부할 때 옛날 전염병이 창궐해서 백성이 고통을 겪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봤죠? 저는 제 세대에 이런 일이 생길 줄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죠 진짜. 그러다 보니까 법이 있는데 적용된 적이 없어요. 두 번째, 임차인에게 유리하고 임대인에게 불리한 제도예요. 돈 많은 사람에게 불리한 내용은 언론에 잘 안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이 방송 제목이 뭐죠? 모르는 게 죄. 네, 맞습니다. 몰라서. 자, 다음 화에는 임차인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구체적으로 상황별로 이 월세 감액 청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드립니다.